얼마 전부터 헤지펀드들이 반도체, 미국의 이제 반도체 섹터들, CPU, ARM 같은 거 엄청 많이 올랐었죠. 샌디스크도 많이 올랐고, 마이크론도 많이 올랐는데, 이제 대놓고 매도를 하고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소프트웨어 사러 가고 있습니다. 헤지펀드들이 좀 빨리빨리 움직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뭐 엄청난 주관이 있어서가 아니라 좀 큰 헤지펀드가 팔고 나가면 우르르 팔고 나갑니다. 예, 그래서 약간 그런 수급의 영향 이 정도로 보시면 되고, 어제 이제 뭐 메타의 저크버그의 발언을 뭐 또 AI 캐펙스 투자가 끝났다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그게 끝났으면 엔비디아가 한 5% 이상 빠져야 돼요. 한 1% 빠졌죠. 네. 한 2, 3% 빠지다가 1%대 마감을 했고, 네. 그러니까 결국엔 타겟은 많이 오른 종목이에요. 아, 그래서 마이크론 뭐 물론 이제 밸류를 따지고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차트상으로 급하게 올라온 종목들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리밸런싱이 일어나는 겁니다. 많이 올라온 종목 팔고 좀 덜 올라온 종목 사고. 그러니까 미국 나스닥은 보면 거의 빠진 게 없죠. 지수는 안 빠졌는데 보면 막 우리가 관심 있는 종목들은 다 폭락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마이크론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어제 그러면 우리랑 같이 엮여서 가고 있는 키옥시아는 어떨까요? 오, 어때요? 키옥시아 오늘 제가 14% 가까이 빠지는 걸로 나오던데. 키옥시아도.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지금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어디든지 지금 나오려고 하는 거고, 근데 그 빌미를 한 13% 정도 빠지네요. 빌미를 중계 여러 가지가 줬죠. 뭐 블랙락에서의 발언, 맞아요. 뭐 AI가 지금 대만과 한국 중심으로 너무 많이 올랐다 관련 기업들이. 그럼 거기가 많이 올랐으면 자기네들도 빠져야 되죠. 똑같죠. 예, 본인들의 AI 산업을 뒷받침해주는 두 나라가 그런 거니까 사실은 그 발언도 좀 사실은 앞뒤가 안 맞고, 그다음에 저크버그의 발언을 또 오해하는 것도 이상한 거고, 그들이 캐펙스 투자를 나는 계속 할 거다라는 거를 강조한 겁니다. 걱정하지 마라 주주들한테. 내가 이게 만약에 과잉 투자가 되면 난 이거 어디든지 팔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파는 거는 너무 캐펙스 다 뭐 이제 꽉 찬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남아 돈다. 이미 네. XAI는 벌써 팔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당장 더 필요한 쪽이 어디냐면 엔트로픽 같은 데서는 더 필요해서 막 구입하고 있죠. 네. 예, 본인이 설치하는데 시간 걸리니까 남이 설치해 놓고 막 사요. 예, 이제 큰 틀로 우리가 전체를 봐야 되는데 자꾸 지역적인 거에 매달린다.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지금 그럼 사야 되냐 말아야 되냐? 맞아요. 사야 됩니다. 매우 사야 됩니다. 매우 사야 됩니다. 예. 네. 아니 지금 36만 원에서 사고 싶어 갖고 난리 치던 분들이 네. 예, 30만 원 깨졌는데 왜 겁을 먹고, 왜 겁을 먹죠? 바뀐 게 하나도 없는데 원래 이렇게 급락하면 겁이 나죠. 사람들의 심리만 바뀐 거예요. 바뀐 건 네. 없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이 뭐에 대한 좋은 얘기들이 안 나와요. 그죠? 갑자기 오히려 삼성전자 하향 조정되죠. 예, 오히려 그냥 그 노조 얘기 자꾸 꺼내면서 예, 뭐 충당금 쌓으면 생각보다 안 나올 수 있어 뭐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데 그게 전 오히려 호재다. 왜요? 눈높이가 낮아져서? 그렇죠. 아, 그러면 생각보다 뭐 한 85조에서 90조 사이만 나와도 서프라이즈라고 인식하고 다시 또 반등을 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수출 데이터 보면 나쁠 게 하나도 없어요. 네. 5월보다 6월이 더 좋았어요. 그러면 우리는 4, 5, 6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삼성전자가 나쁠 게 있나요? 환율도 높죠. 그렇죠. 지금 환율 때문에 걱정하시는데 환율 수출주는 높으니까 오히려. 수출주는 더 좋죠. 네. 예, 우리가 힘든 거지 기름 넣고 다니는 사람들이 힘든 거지 우리 밥값이 올라가는 게 걱정인 거지.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10일 날 이제 하이닉스의 ADR 상장 네. 이슈도 이제 어떻게 소화하느냐, 이 두 가지 이슈 다음 주에 이걸 어떻게 해소하느냐에 따라서 반등이 빨리 나오느냐 아니면 조정이 좀 더 길어지느냐 이 정도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네. 되고, 제가 이제 어제는 다른 프로그램에 가서 한 달 정도 그냥 3, 4주 정도는 조정 받는다고 생각하고 네. 그냥 사서 모으자 없는 분들은 그렇죠. 예,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그리고 이게 아마 지금 빨간불 켜지는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죠. 서서히. 삼성전자가 7, 8% 빠질 때는 다 팔아다가 삼성전자가 5% 안쪽으로 들어오면 빨간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제 5% 이상 빠지거나 이렇게 급락이 나오면 다른 종목들도 다 무너져요. 근데 빨간불을 켜는 종목들이 많아진다는 건 뭐냐면 별거 아니구나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 미국 야간 선물이 급반등을 하고 있어요. 뭐 급반등이라고 해서 뭐 0.4%, 5%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것 같은데. 근데 하락하다 올라오는 거니까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아침에 이제 뭐 제가 그런 얘기도 했는데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줄일 거다. 어제 외국인들이 1조 7천억이 넘는 선물을 샀습니다. 근데 오늘 빠졌어요. 네. 그럼 그럼 내가 윗방향을 보고 베팅을 했는데 빠졌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물타기 해야죠. 산다. 지금 사고 들어온다. 있죠. 네. 예. 파는 척 하다가 다시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5로 갈수록 낙폭을 줄일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이제 그러면 뭐 네 감이냐라고 얘기하면 감이 아니라 진짜로 AI 산업이 캐펙스가 꽉 차서 더 이상 수요가 늘어나지 않고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공포인데 그럴 거면 진짜 어제 모든 종목들이 다 빠졌어야 되는데 반도체만 아니라 빅테크까지 빠졌어야 그렇죠. 되는데 예. 그게 아니었다. 메모리만 빠졌죠. 네. 그리고 뭐 코어 웨브는 왜 빠졌어요? 코어 웨브 그다음에 이런 클라우드 네오 클라우드 업체들 급락했죠. 그럼 메타가 그거 들어온다고 하니까 급락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이게 전체적으로 AI 산업이 꺾였다라고 생각하면 캐펙스가 꺾였다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빠져야 되는 게 뭐냐면 엔비디아입니다. 근데 엔비디아가 멀쩡했어요. 그러면 이거는 약간 메모리 반도체가 좀 쉬어가겠다는 그냥 신호 정도? 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일본 키옥시아가 빠진 것도 그냥 그런 거죠. 많이 올라서. 네. 근데 일본은 왜 지수가 이렇게 안 빠져요? 키옥시아가 시총 1위긴 한데 되게 조그매요. 예, 삼성전자에 비하면 굉장히 코딱지만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재밌는 게 네. 시총 1, 2, 3, 4, 5가 별로 차이가 없어요. 네.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정리를 좀 해보면 확실히 좀 시장에 대해서 마음을 좀 안심을 주셨는데 그냥 물론 메타 이슈도 있지만 너무나 좀 과장되게 경계를 한 감이 초반에 있고 그냥 많이 오른 종목들 중심으로 차익 실현 매물 좀 팔고 싶었던 심리가 시장에는 깔려 있었던 거다. 우리가 이런 얘기 좀 많이 했잖아요. 반도체 중심으로 오를 때 우리만 오르는 게 아니라 세계적인 현상이다. 미국도 반도체 오르고 일본도 반도체 오르고 이런다. 그러니까 그런 많이 오른 것들 중심으로 좀 차익 실현을 하고 싶었던 차에 여러 가지 핑계들이 좀 나왔다라는 부분 말씀을 지금 해주신 거고 그래서 사요? 라고 여쭤봤을 때 아까 매우 사야 됩니다라는 말씀이 확 와닿았는데 삼성전자 그렇게 뭐 포모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왜 30만 원 깨졌는데 못 사냐 지금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겁니다. 중요한 거는 내가 만약에 살 돈이 1,000만 원 있으면 오늘 같은 날은 뭐 한 300만 원 사는 거예요. 분할로. 예, 네. 나눠서. 내일도 만약에 근데 무슨 잡음이 있으면 이 잡음이라는 게 소화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제 그러면 오늘부터 갑자기 삼성전자가 36만 원까지 쭉 가냐? 그건 아닐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중간중간에 흔들릴 때마다 쟤네들 바보구나 그러고 사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오늘도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을 좀 줄일 것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잖아요. 우리가 너무 쏠렸다. 삼전 닉스만 간다. 이렇게 계속 얘기했던 그 한때 그럼 베스트 시나리오가 뭐냐라고 봤을 때 삼전 닉스가 잠깐 좀 횡보하거나 약간만 빠지거나 좀 쉬어주면서 다른 것들로도 온기가 확산이 되고 그러다가 삼전 닉스도 다시 올라가고 이게 베스트 시나리오인데 대표님 오늘로써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쉰다랑 아예 아파서 그냥 쓰러져 버린다하고는 다른 거구나. 삼전엑스가 쉬는 게 아니라 아예 급락을 해버리면 다른 종목들도 가기가 좀 어렵구나 이런 말씀도 아까 앞서서 해주신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기준이 아까 7% 8% 빠지니까 다 누워버리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게 반등 밑꼬리 달고 올라오니까 나머지 종목들이 막 이제 매수가 붙습니다. 네. 그거는 긍정적인 사인이죠. 그럼 오늘 만약에 삼성전자가 얼마에 끝날지 모르겠지만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뭐 마이너스 한 2, 3%? 그 정도로까지만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난폭을 줄이고 그러면 네. 상승 종목 수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겁니다. 예, 지금도 뭐 빨간불 켜지는 종목들이 많아지고 있죠. 네. 예, 아직 5% 안쪽으로 들어가지도 않은 것 같은데 4%. 예, 들어왔네요. 예, 5%. 그러니까 이제 네. 괜찮네 이러고 네. 다시 들어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분위기는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는 삼성전자하이닉스가 한 1, 2% 정도 안에서 움직이고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 좀 기간 조정을 좀 받으면서 그 사이에 다른 종목들이 좀 올라와주는 모습이 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7월 7일 날 만약에 서프라이즈가 나오면 또 삼성전자로 또 몰리겠죠. 예, 그러니까 요번 주 오늘 내일은 다른 종목들이 좀 힘을 내줘야 돼요.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뭐 그 이슈가 나왔는데 삼성전이 그냥 소소하게 나와서 그냥 그렇게 주가가 그렇게 많이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네. 떨어지지 않고 그냥 횡보만 해줘도 사실은 다른 종목들은 더 좋은 훈풍을 받을 수 있겠죠.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대표님이 오늘 조금 낙폭을 줄일 가능성이 후반들어 있다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오전장에서도 일단 이미 코스피 지수 자체가 낙폭을 줄여서 3.7% 하락까지 지금 낙폭 줄여서 7,993선이고요. 코스닥은 3.8% 하락 역시 낙폭 줄여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빨간불을 켜고 있는 종목들이 좀 더 많아진다. 대표님께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중에 한 업종이 있다면 제약바이오 쪽으로 지금 또 빨간불을 켜는 종목들이 속속 눈에 띄는데 한미약품 좀 볼까요? 하락하다가 지금 상승 반전 시도해내고 있는데 한미약품 특징적인 종목으로 좀 봐주시고 제약바이오도 좀 넓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제약바이오가 언제든지 좀 반등을 하려고 최근에 좀 애를 쓰고 있어요. 애를 쓰고 있는데 그 중에 이제 한미약품은 얼마 전에 이제 일라릴리와 2조 수출 계약을 체결했죠. 예, 근데 이게 선급금이 거의 1,129억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거의 한 5% 이상의 이제 계약금을 받은 건데, 그 아마 여기서도 제가 아마 설명을 들었을 텐데 여기 얘기 보면 되게 막 어려워요 말이. 좀 기자분들이 이런 걸 좀 찾아서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소네페 글루타이드 요거 관련돼서 이제 기술출한 거거든요. 도대체 이게 뭐야? 그랬더니 이게 단장 증후군이라고 해서 장이 짧아가 소장이 짧아서 영양분 흡수를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예, 그러면 이게 억지로 이제 영양분을 주지 않으면 이제 문제가 돼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멀쩡한데 많이 먹어도 저 이제 그 영양분 흡수를 많이 못하니까 그럼 안 되죠. 예, 영양실조로 죽는 거죠, 잘못하면. 예, 그래서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는 많이 없는 병인데 서양권에 많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백인들한테 많이 발생되는 병이에요. 소네페 글루타이드라는 이제 그거를 계약을 했는데 이게 희귀병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빨리 패스트트랙으로 이제 지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요 수출 금액을 받은 거, 그 다음에 한미약품 지금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많은데 주가가 제약사라는 이유로 지금 저평가받고 있는 거거든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정도에서 이런 얘기 돈 받은 거가 나오면 뭐 실적도 좋아지는 거고 당연히 바닥은 좀 잘 잡고 있는 것 같고요. 뭐 한미약품은 그렇고 지금 결국엔 대장이 살아나야 됩니다. 네. 대장이 누구냐면 결국엔 알테오젠이죠. 그렇죠. 예, 알테오젠이 36만 원대에서 잘 버티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서 이제 40만 원 안착을 좀 해주는 게 중요한 뭐 분기점이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도 뭐 이제 제가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이제 어느 유튜브에서 얘기를 좀 해달라 그래서 가서 네. 얘기를 했는데 제 결론은 그거였습니다. 한 9월쯤 되면 좋아질 거다. 9월? 예. 보신 이유가 있어요? 그 8월 시기? 달에는 애들이 휴가를 가요. 아, 7, 8월. 네. 예, 8월에 그 약간 빅파마에서 이제 인수하는 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기술 수출을 계약을 체결하는 쪽에서는 자금 집행하는 쪽이 다 네. 휴가를 가기 때문에 8월에는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지금 또 우리나라는 또 덥지만 뭐 유럽이나 미국 더 덥죠 지금. 유럽 뭐. 예, 유럽은 또 난리 났어요. 난리라고, 네. 예, 이번에 그쪽으로 또 몰린 것 같은데. 네. 7월 달에 뭐가 있을 것 같다? 뭐 그건 모르겠어요. 7월 달은 바닥 잡는 과정으로 보고 있고요. 9월 정도 되면 뭐 이벤트들이 좀 많이 생길 것 같다. 그래서 지금은 뭐 제약바이오를 막 열심히 사야 돼요. 예, 사실 분들은 조금씩 나눠서 모으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뭐 내가 알테오젠 한 10주 사고 싶으면 한 주씩 한 10주 이렇게 사시면 되죠. 나눠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한 9월, 10월 이렇게 가을쯤을 공략해 보면서 그쵸. 모아가는 전략으로 바이오 맞습니다. 예. 보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지금 알테오젠도 코스닥 1위 기업 빨간불을 켜면서 그래도 지수 방어를 좀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지수도 3.6%까지 낙폭을 좀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한미약품 살펴봤고요. 특징적인 종목 하나 더 보죠. 오늘 식품 쪽이 올라요. 섹터
섹터 상승률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평균 지금 식품 섹터 상승이 3.7% 정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농심 같은 경우는 7%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삼양식품도 4% 가까운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식품 섹터의 상승은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대표님? 수출 데이터 어제 나왔는데 수출입 데이터. 네, 아무도 관심이 없어서 그렇지 라면 되게 잘 팔렸습니다. 라면은 항상 잘 팔렸는데 어제도 잘 팔린 성적 나왔어요? 네, 오. 특히 유럽 시장에서 약진이 굉장히 그래요. 컸어요. 그래서 유럽 시장에서 전년 대비해서 한 60% 이상 성장했다고 나오는데 그러면 농심도 굉장히 잘 팔리고 있고 삼양식품도 잘 팔리고 있습니다. 근데 주가가 또 이제 이렇게 좀 조정을 받으면 경기 방어 섹터라고 우리나라에 있는 건 하나가 음식료예요. 네, 근데 또 때마침 수출도 잘 되고 있죠. 최근에 K푸드가 수출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종목들이 좀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중에 역시 대장은 삼양식품입니다. 네. 그리고 오늘 또 리포트가 목표가가 굉장히 세게 나왔어요. 지금 하나증권에서 180만 원짜리가 나왔습니다. 오. 예, 그만큼 지금 180만 원이면 우리 9월 달의 고점이 166만 5천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주가가 120만 원이니까 룸이 굉장히 크죠. 그러네요. 예, 그러면 뭐 180만 원 다 못 보더라도 전고점 부근인 160만 원까지는 꾸역꾸역 갈 수도 있다. 그러면 코스피가 좀 한 2, 3주 쉰다라고 보면 네. 그 사이에 식품 쪽으로의 그 매기가 좀 쏠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뭐 내포트에 한번 5% 정도는 한번 담아봐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 대표님이 혹시 이제 한 달을 쉴 수도, 뭐 지금 방금은 아, 2, 3주를 쉴 수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중간중간 멘트로 이제 해주시는 그 짧은 말씀이 굉장히 박혀요. 왜냐하면 2, 3주 쉰다고 한 달을 뭐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고 이게 사실은 뭐 그 이후에 또 반등을 합니다. 이런 말씀을 이제 해주신다는 걸 알지만 그렇죠. 한 달 조정받으면 상당히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시장이 좀 힘들 것 같긴 한데 대표님 그럴 가능성도 좀 열어두고 계시는 거예요? 예, 열어두고 있고요. 오. 지수가 지금 네. 이제 우리가 4월 전쟁 이후에 그러니까 2월 달 고점이 얼마였냐면 우리가 6,100포인트, 종가로 한 6,000 우리 한참 포모 있었을 때 6,200이었어요. 6,244. 그리고 바로 전쟁 터졌죠. 근데 전쟁 아니었어도 조정 나왔을 겁니다. 전쟁이 아주 좋은 빌미가 돼서 큰 폭의 조정을 받았죠. 그때 그래서 5,050까지 내려왔었잖아요. 예, 근데 다시 돌려서 세워서 어디까지 왔냐면 9,385까지 갔어요. 네. 그러면 조정은 이미 지난주부터 들어갔다고 보는 게 맞죠. 예, 그러면 이제 이 조정 폭의 문제지 네. 좀 쉬어가야 될 것 같다. 기간 조정이 좀 나올 것 같다. 당분간은 네. 힘을 모아야 12,000 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좀 에너지를 모으는 모아야 돼요. 구간으로 여기서 활용을- 부정적인 사람들 나가시고 또 긍정적인 분들 좀 들어오고 예, 그래야 힘이 생기죠. 이게 순환이 된다는 건 그런 네. 거거든요. 예, 그 새 피가 좀 수혈돼야 된다. 그러면 오늘 같이 이제 이런 날 이제 과감하게 조금씩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또 이런 분들이 많아지면 동력에 대해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펀더멘탈이 무너진 건 전혀 없어요. 네. 예, 없기 때문에 오늘 8,050포인트 안으로 지금 들어왔는데 8,050포인트 안을 좀 잘 지켜주면 생각보다 박스권은 8,050에서 9,00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다. 어느덧 8,000 회복을 다시 해냈네요. 네, 네, 코스피가 2.7% 하락까지 낙폭 상당히 많이 줄였습니다. 8,072선, 코스닥도 3.5% 하락까지 낙폭을 상당히 줄인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같은 장에서도 뭐 여러 가지 지금 특징적인 종목들 살펴봐 주셨는데 공략할 만한 종목으로는 어떤 걸 보세요? 어제 좀 특이했던 종목이 이수페타시스였어요. 네. 이수페타시스가 제가 이제 기준점을 12만 원으로 보고 있는데 12만 원을 돌파하면 좀 강하게 돌파하면 이제 매수 신호를 주는 거다라고 봤는데 어제 한 13만 원대까지 13만 종가로 보니까 13만 2,900원 끝났는데 오늘 또 이제 핑계대고 이것 때문에 또 같이 빠졌죠. 네. 예, 빠졌는데 12만 원 밑으로 빠지니까 또 강하게 올립니다. 올라서 지금 한 4% 정도 마이너스긴 하지만
이런 종목은 어제 기관이 220만 주를 샀는데 최근에 얼마를 샀냐면 기관이 한 나흘 동안 거의 한 320만 주 이상 샀어요. 와. 예, 그 얘기는 지금 MLB라는 지금 기판주 중에 유일하게 못 간 게 지금 이수페타시스거든요, 최근에. 근데 왜 못 갔냐 봤더니 미리 많이 올랐습니다. 네. 예, 다른 종목에 비해서 다른 기판주들이 길 때 혼자 이제 독야청청 혼자 올라간 게 이수페타시스인데 여기는 이제 기간 조정의 마무리 국면 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래서 여기서는 한번 고점 시도를 한번 할 것 같다. 그래서 이수페타시스 좀 좋게 보고 있고요. 2분기 실적 당연히 잘 나오겠죠. 네. 예, 그리고 2분기 실적 발표하면서 아마 캐파 증설 얘기도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쪽은 계속 쇼티지기 때문에 관련돼서 지금 또 좋은 흐름을 또 보여줄 수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 이수페타시스 오늘은 좀 하락하고 있지만 공략을 해볼 만한 충분한 명분이 있다.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 오늘 후반으로 갈수록 좀 낙폭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방송 중에 저희 말씀을 드렸는데 진짜로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 지금 오전장에 포착이 되고요. 코스피 8,000선 다시 회복해내고 있고 코스피에서는 상승 종목 수가 더 많아졌습니다. 하락 종목 수를 역전했고요. 지금 현재 상승 종목 수가 450개 정도, 하락 종목 수가 420개 정도 코스피에서는 포착이 되고 있네요.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아요. 오늘 그러면 막판까지 좀 봐야 되겠지만 전략 어떤 식으로 좀 큰 틀에서 세워볼까요? 그러니까 뭘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라. 열심히 하려고? 네, 하지 마요. 예. 네. 그러니까 없는 분들은 사셔도 되는데 현금이 있는 분들은 나 이제 그런 얘기 자꾸 하면 쟤는 자꾸 빠질 때마다 사라 그러는데 돈이 내가 어딨냐. 다 썼는데 벌써 가만히 있으시면 돼요. 굳이 너무 애쓰지 마라. 애쓴다고 이런 이제 오늘 같이 이런 날 이제 대형주들이 빠지면 무슨 악재가 있어? 악재 없어도 빠집니다. 예, 올라갈 때도요 호재가 없어도 올라갈 수 있고요. 빠질 때도 악재가 없어도 빠질 수 있는 겁니다. 이제 수급의 요인인데 지금 보면은 이제 삼성전자가 한 5%대까지 올라오니까 빨간불들이 계속 늘어나죠. 네. 예. 그러니까 심지어 이제 이런 상황이 나오니까 오늘은 그냥 이제 관망하시고 MTS 너무 자주 보지 마시고 그냥 뜨문뜨문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습관이 돼서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네. 그거 너무 자주 보면은 정신 건강에 네. 지금 같은 장은 안 좋죠. 알겠습니다.